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공학의 기술 내용 중에 DNA 염기서열 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왔을 텐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인간 유전체 사업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게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과 크로모좀, 그러니까 진은 유전자이고 크로모좀은 염색체인데 그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바로 이 게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 게놈에 있는 모든 DNA의 염기서열을 알아내고 이 유전자의 위치를 지도화하는 사업, 이것을 인간 유전체 사업, 게놈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는 염기의 순서를 알아낼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DNA 염기서열 분석 원리는 DNA 복제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복제를 할 때 주형 DNA에 상보적인 DNTP가 결합을 했죠. 자, 이 DNTP가 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염기서열 분석할 때는 이 DNTP 대신에 바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DDNTP가 결합을 하게 되면 DNA 복제가 중단되는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DNTP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DNTP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DNA의 마지막 뉴클레오타이드에 새롭게 붙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기존에 있는 헥산이라고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새롭게 이 DNTP가 붙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3번 탄소, 이 지금 디옥시리보스의 3번 탄소의 OH와 새롭게 온 DNTP의 인산의 이 H 부분이 같이 반응을 해서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DNTP인데 DDNT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TP라고 하는 것은 디옥시리보스의 2번 탄소에 산소가 이제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디옥시, 산소가 없다. 이 의미에서 D가 붙는데 이 DDNTP라고 하는 것은 디옥시리보스의 2번 탄소뿐만 아니라 3번 탄소에도 이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디옥신 상태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가 두 개 있다. 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디디옥시리보 뉴클레오사이드 트라이포스페이트가 바로 DDNT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DNA의 끝부분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에 DNA의 마지막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DDNTP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여기에 O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새롭게 DNTP가 온다면 여기 지금 3번 탄소의 OH와 여기에서 H가 같이 반응을 해서 물이 빠져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산소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합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DNA 복제가 중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뉴클레오타이드가 ddNTP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여기에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복제는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DNA 염기서열 분석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고,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복제가 하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DNA 주형 가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려면 DNA 중합 효소가 필요하겠죠. 그것도 시작점에는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이 염기서열 분석 또한 생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DNA 프라이머를 쓰겠죠. 프라이머가 한 종류만 있으면 되죠. 여기에 단일 가닥의 DNA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종류는 한 가지 종류의 프라이머만 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붙는 DNTP가 필요하고 또 중단이 되게 하는 ddNTP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쉽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형광물질로 표지가 된 ddNTP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필요한 요소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단일 가닥의 DNA가 필요하고 DNA 중합효소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프라이머가 필요하고 DNTP, 자, DNTP의 종류는 4가지가 있겠죠. ddNTP, 형광물질로 표지를 한 ddNTP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필요한 요소들은 크게 5가지를 볼 수가 있네요. 단일 가닥 DNA와 DNA 중합효소, 그리고 프라이머, 그리고 DNTP, ddNTP 이렇게 5가지 종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원리를 좀 보자면 이 염기서열을 지금 알고자 하는데 뭐 제한요소 같은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프라이머의 염기서열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라이머를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이제 달라붙겠죠. 이쪽의 염기가 뭐라는 거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방향성도 놓치면 안 되고요. 여기가 T가 된다면 여기 부분은 A가 되고 여기가 A라면 여기는 T가 되고 여기는 G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무작위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상보적 결합을 하는 지금 DNTP가 분명히 오겠죠. 여기 부분에 물론 ddNTP도 올 수 있지만 dNTP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오는 것이 이제 결합을 할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ddNTP가 붙는 경우가 오겠죠. 자, 이건 무작위적으로 붙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ddTTP, ddNTP 색깔 중에 TTP를 빨간 색깔로 형광물질을 묻혔다면 이것은 지금 이 부분이 염기가 T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여기 부분의 염기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A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염기 서열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일 가닥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단일 가닥을 종류를 한 가지를 넣지만 개수는 여러 개를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이런 쪽으로 지금 또 이렇게 프라이머가 붙겠죠. 프라이머도 마찬가지로 종류는 한 가지를 넣습니다. 네, 종류와 개수는 좀 다르죠. 이 지금 종류는 같은 건데 개수를 여러 개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단일 가닥의 경우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을 텐데, 이런 경우에 여기에 DATP가 올 수도 있지만 DDATP가 올 수도 있겠죠. 만약의 경우에 DDATP가 왔다면 여기에서 지금 복제는 끝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염기가 T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이 길이별로 여러 가지의 이런 단일 가닥들이 나오겠죠. 자, 이 길이의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염기 서열을 알아내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를 좀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염기 서열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프라이머가 붙게 되면 이쪽이 5-에서 3- 쪽으로 일단 붙게 되고 이 뒤쪽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DDNTP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붙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염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 모든 가닥이 다 이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염기 서열에 맞게끔 상보적으로 결합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 순서대로 여기 이제 붙여 본다면 여기 부분에 지금 자, 지금 이 부분은 프라이머에 맞는 상보적 결합을 하는 염기가 될 테고 자, 이 길이에 맞게끔 이쪽으로 옮겨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부분에 이렇게 이 위치에 이렇게 지금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염기 서열의 순서를 알아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지금 A가 왔으니까 상보적 결합을 하는 T라는 걸 알 수 있고 C라는 걸 알 수 있고 A라는 걸 알 수 있고 G라는 걸 알 수 있고 C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염기 서열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 DDNTP를 가지고 이 염기 서열을 알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5-CGACTGTA3- 하는 염기 서열인 거죠. 자, 이게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알아내는 것은 아니고 자동으로 이제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 영동과 형광 검출기를 이용해서 이 염기 서열을 알아내게 되는데 이 염기 서열을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영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영자가 수영할 영자의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이 DNA가 수영을 하듯이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의를 내려보자면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고분자 물질을 전기장을 띤 매질에서 전기적 전하나 크기에 의해서 이동시켜서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DNA의 경우에 DNA가 인산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게 되죠. 전기를 흘리게 되면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길이가 긴 DNA 가닥일수록 이 전기영동 안에 젤이 차 있는데 젤 내부를 통과할 때 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게 되면 이동한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전기영동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윗부분에 DNA 조각을 넣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DNA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를 걸게 되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게 되면 이 DNA 조각이 가닥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네, 인력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안에 이 젤 안에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장애물이 많이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닥이 아주 큰 것들은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죠.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짧은 것은 빨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가장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 것이 가장 짧은 가닥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가장 위쪽에 머물러 있는 것은 가장 긴 가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 영동을 활용해서 이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DNA 주형 가닥을 집어넣고 프라이머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지금 DNTP와 DDNTP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제를 하듯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옆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DDNTP가 붙게 되면 복제를 멈추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집어넣지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것은 길이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존재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지금 가닥이 자, 이렇게 전기 영동 장치에 넣게 되면 긴 것은 위쪽에 있고 짧은 것은 아래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맨 마지막은 여기 DDNTP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형광 물질이기 때문에 자, 이 형광 검출기를 통해서 이것을 분석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형광 검출기로 스캔을 하게 되면 이게 분광 사진이 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기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아래쪽이 가장 짧은 가닥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말은 프라이머 바로 옆쪽에 있는 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래 것부터 읽게 되면 프라이머에 가장 가까운 염기부터 읽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색깔이 그려지게 됩니다. 녹색이 가장 먼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녹색을 띠는 것이 이제 구아닌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아닌이 지금 프라이머에 가장 가까운 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색깔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이 가장 프라이머에 가깝고 그 다음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지금 DDNTP가 아니라 그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는 이 가닥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염기 서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보면 이 가장 짧은 가닥이 이 프라이머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염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염기, 그 다음 염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방향은 자, 이렇게 지금 5-에서 3- 쪽으로 붙기 때문에 이쪽이 5-3-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염기 서열은 이쪽이 3-가 되고 이쪽이 5-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CG, AC, TG, TA 3- 이것이 목적이 되는 바로 염기 서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그림상에서도 이게 지금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프라이머에서 가까이 있는 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5- 쪽이 이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프라이머의 5-에서 3- 쪽으로
3- 말단 부분에 붙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것은 5-에서 CG, A, A, G, T, C, A, G 이 순서대로 해서 이 염기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DDNTP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염기 서열은 상보적 결합을 하는 이 가닥이 되겠죠. 이 가닥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염기 서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염기 서열 분석을 제일 최초로 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프레데릭 생어란 사람인데, 최초로 했을 때의 방법은 형광물질을 이용하진 않았고 조금 약간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그 방법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최초의 방법은 이렇게 튜브를 4가지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형광물질을 이용하는 경우는 튜브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데 최초에 했을 때는 이게 4개의 튜브를 준비를 하고 바로 이 DDNTP의 종류를 서로 다르게 해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튜브 안에는 DDGTP를 집어넣고 또 하나에는 DDATP, DDCTP, DDTTP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DNTP를 다 같이 집어넣습니다. 이 병 안에는 DNTP는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다만 DDNTP의 종류가 한 가지씩만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형 가닥을 넣겠죠. 알고 싶어 하는 이 주형 가닥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이제 프라이머가 되겠죠? 5-3- 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자, 원래는 이게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염기 서열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지금 튜브 안에는 DDGTP만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붙어 있을 때 바로 이제 DDGTP가 붙는다면 이렇게 작은 조각이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또 지금 DDGTP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또 있겠죠. 자, 이런 조각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조각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또 쭉 가다가 또 여기 이렇게 붙는 여기 또 이런 조각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이런 조각이 또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C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DDGTP가 붙어서 가닥이 길이가 다른 몇 가지가 DDGTP 튜브 안에서 일어나겠죠. 지금 여기에 DDATP의 튜브 안에서도 이런 조각이 만들어지고 이 지금 DDCTP 튜브 안에서도 이런 조각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DDTTP에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각의 길이가 다 다른 것들이 만들어질 텐데 자, 이것을 전기 용동을 할 때 어떻게 집어넣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칸이 다른 데다가 이렇게 튜브 4개를 각각 튜브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짧은 것이 가장 멀리 가겠죠. 길이가 짧다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머에 가장 가까운 염기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염기의 순서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에 가장 가까운 염기는 G가 되고 그 다음 염기는 C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염기 서열을 알아낼 수 있겠죠. 형광물질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전기 영동만을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염기 서열은 DDNTP에 의한 염기 서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알고 싶어 하는 염기 서열은 여기에 상보적 결합을 하는, 자, 이쪽 부분이 3-가 되겠죠?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하는 염기 서열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염기 서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